밤마다 화장실에 가느라 잠을 제대로 자본 적이 없다고요. 하루 종일 피곤하고 낮에는 자꾸 졸리고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드신다면 이 영상은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아닙니다. 밤마다 깨는 그 습관, 이제는 멈출 수 있습니다. 병원에선 알려주지 않지만 단순한 생활 습관과 집에서 할 수 있는 루틴 하나로 방광이 강해지고 새벽 화장실 횟수가 놀랍게 줄어든다는 사실, 지금부터 직접 확인해 보세요. 경북 성주에 사시는 74세 김영자 할머니는 평생 부지런하고 건강하게 살아오신 분입니다. 손에 물 마를 날 없이 자식들 뒷바라지를 해오셨고, 나이 들면서는 경로당 친구들과 노래교실, 윷놀이 모임도 다니며 소소한 일상을 즐기고 계셨지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밤마다 화장실에 가야 하는 일이 점점 잦아지기 시작했고, 처음엔 그냥 물을 많이 마셔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횟수가 한 번이 아니라 2번, 3번으로 늘어나고 새벽 2시쯤에 깨서 화장실에 다녀오면 다시 잠들기까지 한참이 걸리고, 잠이 들었다 싶으면 또 3시 반, 4시에 눈이 떠지는 일이 반복되면서부터는 몸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가 무겁고 하루 종일 졸리고 무기력하고 예전처럼 활동적인 모습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밤마다 반복되는 화장실 때문에 깊은 잠을 못 자다 보니 자율신경도 영향을 받아서인지 혈압도 들쭉날쭉해지고 소화도 잘 안 되고 전반적인 컨디션이 계속 안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지내다 보니 할머니는 점점 외출을 꺼리게 되었습니다. 가까운 동사무소나 재래시장에서 친구들을 만나 차 한 잔 마시던 일상도 끊겼고, 모처럼 손주들이 놀러 오겠다고 하면 좋아하면서도 내심 걱정이 앞섰습니다. 혹시 잠깐 외출했다가 참지 못하고 급하게 화장실을 찾게 될까 봐요. 실제로 한 번은 손주들과 영화관에 갔다가 중간에 2번이나 자리를 비우게 되자 손녀가 할머니 또 가요 라고 말한 것이 마음에 콕 박혔습니다. 그날 이후로 할머니는 아예 문화센터 수업도 끊고 아파트 단지 내 노인 운동 프로그램에도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꾸만 작아지는 자신을 느끼며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자책도 하게 되었고, 몸보다 더 불편한 건 마음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새벽 2시 반쯤 화장실에 다녀온 뒤 거실에 불도 켜지 않은 채 멍하니 앉아 있다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눈물이 핑 돌았다고 합니다. 잠이 부족해서 퀭해진 눈, 한쪽으로 쏠린 어깨, 어쩐지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고, 예전에는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했던 자신이 그저 피곤과 걱정에 눌려 살아가는 노인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제야 할머니는 용기를 내어 병원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나이 들면 원래 방광이 약해지는 법이고 완벽한 치료는 어렵다 는 말을 듣고 처방받은 약을 받긴 했지만 부작용이 있을까 싶어 제대로 복용하지도 못했습니다. 한약도 지어봤고 인터넷에서 좋다는 건강보조식품도 사서 먹어봤지만 별다른 효과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차라리 이럴 땐 그냥 참고 살자는 마음으로 할머니는 방 안에 물통을 두고 기저귀를 준비하며 체념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동네 친구로부터 간단한 루틴을 하나 전해 듣게 됩니다. 밤에 물을 줄이고 자기 전 간단한 골반 운동을 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별 기대 없이 따라 해보았던 것이었는데 며칠 지나자 조금씩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자주 깨던 시간대에 한 번만 깨게 되고 깊게 잠드는 날도 늘어났습니다. 몸이 덜 피곤하니 다시 나가고 싶은 마음도 생겼고 집안에서 음악을 틀어놓고 간단한 스트레칭도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감정적으로 더 밝아지고 손주들에게도 다시 예전처럼 웃으며 전화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 제일 기뻤다고 합니다.
김영자 할머니는 말합니다. 처음엔 별 기대도 안 했어요. 그냥 하나라도 해보자 했을 뿐인데 진짜 몸이 바뀌니까 마음도 같이 바뀌더라고요. 예전엔 매일이 힘든 하루였는데 지금은 다시 내가 나인 것 같아요. 이런 경험이 바로 오늘 제가 소개드릴 방광 강화 루틴의 시작이었습니다. 바로 옆집 할머니, 평범한 우리 부모님 같은 이들의 삶을 바꿔준 이 방법을 이제 여러분께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우리가 밤마다 화장실에 가게 되는 이유는 단순히 물을 많이 마셔서가 아닙니다. 물론 수분 섭취가 과도할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는 노화와 함께 나타나는 방광 기능 저하, 골반 저근육의 약화, 호르몬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생리적 현상입니다. 특히 한국처럼 저녁 식사에 국물 요리가 빠지지 않고 된장국, 김치찌개, 나물 반찬 등 염분이 높은 음식을 함께 섭취하는 문화에서는 밤의 체내에 수분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자게 되기 쉽습니다. 이 수분이 체내에 오래 머무르지 않고 배출되기 위해서는 신장이 활발히 작동해야 하며 방광은 이때 저장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자주 요일을 느끼게 됩니다. 더욱이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조직은 수분 보유력이 떨어지고 피부뿐 아니라 내장기관의 탄력도 감소하면서 방광 역시 수축력을 잃고 민감해지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젊을 때는 밤새 자고도 화장실 한 번 가지 않던 사람이 60대를 넘기면서부터는 밤에 두세 번씩 깨어나기 시작하고 70대 이후에는 이로 인해 불면증과 피로, 심지어 낮 시간의 활동력 저하까지 이어지게 되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이러한 야간 빈뇨 현상은 단순히 수면방해 요인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령자의 삶의 질 전반을 떨어뜨리는 주요한 원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수면이 부족하면 면역력이 저하되고 낮에 졸림으로 인한 사고 위험도 커지며 특히 치매의 초기 증상이나 혈압 조절의 불안정성 등 건강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노인 환자 중 낙상사고의 많은 비율이 밤중에 화장실을 가려다 발생하는 경우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 문제는 이 현상을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지 하고 받아들이고 병원에서도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해주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방광 근육을 안정시키는 약을 처방하지만 이 약은 혈압이나 소화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고 장기 복용 시 부작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병원비와 약값도 무시할 수 없는 부담입니다. 무엇보다 약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자신이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훨씬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런 정보를 접하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가족들도 엄마 물 좀 덜 마셔요 정도의 조언 외에는 특별한 관심을 주지 않거나 방광 건강이라는 주제 자체를 민망하게 생각해 대화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혼자 소가리를 하게 되고 화장실 문제라는 말만 들어도 한숨을 쉬게 됩니다. 특히 여름철이나 겨울철에는 냉방이나 난방으로 인한 천 변화가 방광에 자극을 주어 더욱 잦은 요일을 느끼게 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또한 주목할 것은 단지 방광만의 문제가 아니라 골반 근육, 하복부의 순환, 그리고 신경계와 호르몬의 균형까지도 깊은 연관이 있다는 점입니다. 몸의 중심을 이루는 골반 주변의 근육들이 약화되면 방광을 지탱하는 힘이 줄어들고 사소한 움직임에도 요의가 생기게 되며 이것이 반복되면 자율신경이 예민해지고 잠자기 전부터 또 화장실 갈까봐 긴장하게 됩니다. 결국 육체적인 문제에서 출발해 정신적 피로감, 감정적 위축, 그리고 사회적 활동의 제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단순히 물을 많이 마셔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인 신체의 변화와 생활 습관의 영향으로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는 현상은 우리의 일상을 크게 무너뜨릴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분들이 이를 참는 수밖에 없다.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다며 방치하는 사이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삶의 질은 계속해서 낮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단순한 약이나 치료를 넘어 근본적인 생활, 루틴의 전환과 실천 가능한 몸 관리 습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이 바로 오늘 영상에서 소개드릴 간단한 방광 강화 루틴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이게 내 이야기다 하고 공감되셨다면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잠시 후 알려드릴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5분 전 루틴은 제가 30년간 비뇨기과 진료를 하며 수많은 어르신들께 직접 권해드린 방법이며 병원에서도 자세히 알려주지 않는 생활 속 실천법입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일상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팁까지 모두 공개해 드릴 예정이니 지금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함께 눌러주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밤마다 화장실에 가는 횟수를 줄이고 방광을 강화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별다른 약도 필요 없고 병원에 가지 않아도 누구나 집에서 손쉽게 따라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루틴입니다. 하지만 효과는 단순함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환자들이 이 방법을 실천한 후 야간 요일을 절반 이하로 줄였고 어떤 분들은 더 이상 새벽에 깨지 않아도 된다고 말할 정도로 생활이 달라졌습니다. 핵심은 5분 전 루틴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30분 전부터 시작해 총 5분만 투자하면 되는데 이 5분이 여러분의 밤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수분 조절입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물을 자주 마시라고 하지만 그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저녁 7시 이후에는 가능하면 수분 섭취를 줄이시고 특히 국물이 많은 찌개나 수박, 주스, 술, 커피 등 이뇨작용을 촉진하는 음식은 자제하셔야 합니다. 저녁 식사 때 너무 짠 음식을 드시면 체내 수분이 과다하게 머물러 밤사이 배출되는 양도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저녁에는 가볍고 염도가 낮은 식사를 하시는 것이 좋고 물 한 잔은 시간 기준으로 최소 2시간 전까지만 마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골반적은 운동입니다. 골반적은 즉 케겔 근육은 방광과 요도를 지탱하는 중요한 근육으로 이곳이 약해지면 소변을 참는 힘이 줄어들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감소하면서 방광의 문 역할을 해주는 이 부위가 느슨해지는데 간단한 운동만으로도 다시 조여지고 강화될 수 있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침대에 누워 무릎을 세운 상태로 편안히 숨을 들이마시고 아랫배와 항문을 조인다는 느낌으로 힘을 줍니다. 이때 엉덩이나 허벅지에는 힘을 주지 않고 오직 골반 아래쪽만 수축해야 합니다. 10초 정도 조였다가 천천히 힘을 풀고 다시 반복합니다. 하루 3세트, 한 세트에 10번씩만 반복해도 2주 후부터는 변화가 느껴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근육에 힘을 줘야 할지 잘 모를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조절이 가능해지고 자다가도 요일을 느낄 때 무의식 중에 힘을 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세 번째 단계는 복부 온열요법입니다. 방광이 예민하거나 자주 자극을 받는 분들은 대부분 아랫배, 즉 하복부 쪽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차가운 천은 방광 근육을 긴장시키고 자주 요일을 느끼게 만듭니다. 특히 겨울철이나 냉방이 강한 여름철에는 복부가 차가워지기 쉬운데 따뜻한 물주머니나 정이 찜질기 또는 전자레인지에 든 수건을 아랫배에 10분 정도 올려두는 것만으로도
방광의 긴장을 크게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복부를 따뜻하게 하는 이 단순한 습관은 배뇨 근육뿐 아니라 장의 움직임, 소화 기능, 여성의 경우 생리 전후의 통증 개선에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매우 유익합니다. 매일 자기 전 이 습관을 들이면 몸이 잠에 들 준비를 더 잘하게 되고 수면의 질도 자연스럽게 향상됩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5분 전 루틴의 핵심입니다. 단 한 가지를 꾸준히 해도 변화가 느껴지지만 세 가지를 함께하면 그 효과는 배가 됩니다. 특히 이 루틴은 약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몸의 자연 회복력과 자율신경의 균형을 회복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권한 환자분들 중에는 처음에는 이런 게 무슨 도움이 되겠냐며 의심했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몇 주만 꾸준히 실천한 후에는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고 요즘은 밤에 화장실 안 깨서 하루가 너무 개운해요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화장실을 가더라도 한 번만 가고 다시 바로 잠이 드니 예전보다 훨씬 편하게 지낼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루틴은 비용이 들지 않고 집에서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접근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어르신들이나 움직임이 불편한 분들도 충분히 따라할 수 있고 특별한 도구나 공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최소 2주간은 매일 실천해 보시고 이후에는 몸의 변화를 직접 느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처음엔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어느 순간부터 오늘은 안 깼네? 하는 날이 늘어날 것이고 그 변화가 반복되면 어느새 삶의 리듬 자체가 달라지는 것을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이 루틴을 실제로 적용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나도 해볼 수 있겠다는 희망과 실천의 동기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시청해 주세요. 부산 기장에 사시는 79세 최병순 어르신은 원래 활동적인 분이셨습니다. 은퇴 후에도 등산을 즐기고 지역 커뮤니티에서 봉사활동도 하시며 매일 일정한 루틴으로 삶을 살아가시던 분이었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밤에 자꾸 깨는 일이 반복되기 시작하면서 삶의 패턴이 크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날이 늘어나면서 낮 동안 피로가 심해지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쉽게 짜증이 나는 일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특히 아침 시간에 친구들과 함께 등산을 가는 것이 일상이었던 최 어르신에게는 새벽에 4-5번씩 화장실을 다녀온 후 피곤한 몸으로 아침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 점점 힘들게 느껴졌고 결국에는 등산 모임도 빠지게 되고 사람들과의 약속도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잠을 못 자는 것이 아니라 밤에 깨는 순간마다 깊은 불안과 초조함이 밀려온다는 점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있다가 갑자기 요일을 느끼면 일어나기 전에 몇 번을 망설이고 가슴이 두근거리기도 하고 혹시 또 넘어질까 조심스럽게 벽을 짚고 일어나 화장실을 가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게다가 가족들과 함께 사는 경우에는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로 다른 사람들을 깨우는 것이 아닌가 신경이 쓰여 물을 아예 안 내리고 다시 돌아오거나 미리 작은 물통을 방에 두고 해결하는 등의 불편한 방식까지 감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매일 반복되는 긴장 속의 생활은 결국 최 어르신의 자존감을 떨어뜨렸고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살아가는 가족들에게도 죄송한 마음이 들게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연히 보게 된 영상 하나가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마침 비뇨기과 전문의가 소개하는 방광 강화 루틴 영상이었고 처음에는 이런 걸로 나아질 수 있을까 하는 반신반의로 시작했지만 병원에서도 딱히 뚜렷한 해결책을 주지 못했기에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따라 해보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첫날은 물 조절부터 시작했습니다. 평소 습관처럼 드시던 저녁찌개, 국물을 반으로 줄이고 물도 6시 이후부터는 조금씩만 마셨습니다. 자기 전엔 안내받은 대로 복부에 따뜻한 수건을 얹고 누운 채로 골반저근에 힘을 주는 운동을 10회씩 3번 반복했습니다. 처음엔 무슨 느낌인지 잘 몰랐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자 화장실에 가는 횟수가 3번에서 2번으로 줄었고 두 번째 깨는 시간도 이전보다 1시간 이상 늦춰지는 변화를 느끼셨습니다. 그 후에도 최 어르신은 매일 꾸준히 이 루틴을 실천하셨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놀랍게도 밤에 깨는 횟수가 1번으로 줄었고 간혹은 아침까지 한 번도 일어나지 않고 푹 자는 날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아침 등산을 시작하셨고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얼굴 표정도 밝아졌고 가족들도 아버지 요즘 다시 예전 모습 돌아오셨어요 라며 반가워했습니다. 특히 손자 손녀가 놀러 왔을 때도 피곤한 기색 없이 함께 놀아줄 수 있었고 오랜만에 가족끼리 외식을 하러 나간 날엔 자신 있게 웃으며 사진도 함께 찍으셨다고 합니다. 최 어르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운동이라고 해서 대단한 걸 상상했는데 의외로 간단한 습관들이 모여서 이렇게 큰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걸 직접 느끼고 나니까 내 몸을 내가 돌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알게 됐어요. 누구보다 나 자신이 나를 포기하지 않도록 해줘야 한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야간 벤뇨의 빈도 감소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잠을 제대로 자게 되니 아침에 몸이 개운하고 자연스럽게 낮 동안의 활동량도 늘어나며 식사도 제때 하고 가족들과의 대화도 늘어나고 무엇보다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단순한 생활 루틴의 변화가 이렇게 삶의 질 전반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은 실제 체험한 분들의 생생한 이야기로 가장 강하게 전해집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나도 저 어르신처럼 변할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신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고 몸은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빠른 시점입니다. 오늘부터 단 5분 나 자신을 위해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그 변화를 매일 기록하며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놀라운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앞서 알려드린 9분 전 루틴에 이어 오늘은 방광을 더욱 강하게 만들고 밤마다 화장실에 가는 횟수를 확실히 줄이기 위한 두 번째, 세 번째 방법을 추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첫 번째 루틴만 실천해도 효과를 보셨지만 체질이나 연령 혹은 질환에 따라 개선 속도에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조금만 더 보완해 주시면 훨씬 빠르고 뚜렷한 효과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 추가 방법들은 병원에서 일반적으로 안내하지 않는 생활 속 강화 비법으로 수십 년간 비뇨기과 현장에서 실전 경험을 통해 축적된 실제적인 조언들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방광 주변 근육을 강화시키는 허벅지 안쪽 자극 운동입니다. 이 부위는 골반 근육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약해지기 쉽습니다. 이 근육이 약화되면 소변을 조절하는 기능 자체가 불안정해지며 특히 요의가 자주 생기는 분들이라면 허벅지 안쪽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운동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두 무릎 사이에 쿠션이나 접은 담요 혹은 작은 베개를 끼우고 양쪽 무릎을 안쪽으로 조이듯이 힘을 줍니다. 5초 동안 유지한 뒤 천천히 힘을 풀고 다시 반복합니다. 처음에는 하루 10회씩 시작하여 점차 횟수를 늘려가시면 됩니다. 이 운동은 다리에 힘이 없거나 오래 서 있기 힘든 분들도
앉은 채로 할 수 있어 매우 효율적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근육의 수축을 명확히 느끼며 집중해서 하는 것이며, 호흡은 절대 참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유지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우리가 흔히 놓치는 수면 자세의 교정안입니다. 많은 분들이 평소 자는 자세가 방광에 자극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십니다. 특히 무릎을 지나치게 구부리거나 아랫배를 압박하는 자세로 누우면 방광 주변 혈류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요일을 더 자주 느끼게 됩니다. 가장 추천하는 자세는 무릎 밑에 얇은 베개나 쿠션을 살짝 넣어 허리를 완만하게 받쳐주는 자세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복부의 압박이 줄고 방광이 보다 편안하게 위치할 수 있게 되어 밤사이 요의 발생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또한 배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얇은 내에 위에 얇은 수건이나 복대 하나를 더해 천 유지에 신경 써주시면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는 중 배가 차가워져서 자꾸 깨는데 이것만 조절해도 화장실 횟수가 줄었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여기에 더해 몇 가지 생활 속 실전 팁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녁 식사 시간 조절입니다. 보통 8시 이후에 식사를 하게 되면 소화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수면에 들어가게 되고 위장과 방광이 동시에 자극을 받으면서 수면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저녁은 되도록이면 6시에서 7시 사이에 가볍게 드시고 국물 요리나 짠 반찬은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장아찌, 멸치볶음, 젓갈류는 염분 함량이 매우 높아 체내 수분을 머금게 하고 그만큼 밤에 소변 배출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물도 많이 마시는 게 좋다는 습관에서 벗어나 아침, 점심 사이에 충분히 마시고 저녁에는 필요한 만큼만 섭취하는 리듬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팁은 차 한 잔의 선택입니다. 대부분 어르신들은 자기 전에 따뜻한 차 한 잔을 즐기시는데 어떤 차를 마시느냐에 따라 밤새 편안히 잘 수 있는지 중간에 깨는지 갈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리차, 옥수수 수염차, 질견기차 등은 방광을 편안하게 해주고 수분 조절에 도움을 주는 차입니다. 반대로 녹차, 홍차, 커피, 심지어 유자차나 매실차 같은 달고산 성분이 강한 차는 이뇨작용을 자극하므로 취침 전에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옥수수 수염차는 예로부터 방광염, 부종, 야간 빈뇨에 효과가 있다고 전해 내려오는 한방식이요법의 일종으로 요즘에는 티백 형태로 쉽게 구할 수 있어 매일 밤 자기 전 한 잔 마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 팁은 요의 억제 트레이닝입니다. 요의가 느껴진다고 해서 곧바로 화장실에 가지 않고 5분 정도만 참아보는 훈련을 반복하면 방광의 수용력 자체가 조금씩 늘어납니다. 처음에는 1분, 2분 정도부터 시작해서 점차 시간을 늘려가며 나는 이 정도는 참을 수 있다는 뇌와 방광 간의 신경신호 회로를 재조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단, 참는 동안에는 무리하지 말고 깊게 복식 호흡을 하며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좋고 10분 이상 억지로 버티는 것은 오히려 방광에 무리를 줄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많이들 사용하는 전문 배뇨, 앱한도 활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 감각이 흐려지고 기억이 흐트러질 수 있는데 앱의 배뇨 시간을 기록하면 자신의 패턴을 파악하고 어떤 시간대에 물을 줄여야 할지, 어떤 음식이나 행동이 영향을 주는지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어 매우 유익합니다. 가족이나 보호자와 함께 이 기록을 공유하면 더 효과적으로 생활 습관을 관리할 수 있으며 병원 방문 시에도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방광 건강은 단 하나의 방법보다는 일상 속 작은 습관들을 조합해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방광은 우리가 평소 잘 인식하지 못하는 기관이지만 그만큼 조용히 보내는 스트레스가 크고
이를 해결했을 때의 만족도는 매우 큽니다. 오늘 알려드린 두 번째, 세 번째 방법과 실전 팁들을 실천해 보시고 여러분도 다시 예전처럼 편안한 밤을 되찾아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한마디와 함께 영상의 결말을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계속 함께 해주세요.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밤마다 화장실 가느라 잠을 설친다고 해서 그것이 나이 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체념할 필요는 없습니다. 몸은 정직하게 반응하고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따뜻한 습관을 들이면 놀라운 변화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잠을 잘 자는 것, 그것이 단순한 편안함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사실을 오늘 느끼셨을 겁니다. 그것은 삶의 에너지를 되찾는 일이자 내일을 향한 기대를 회복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깊은 잠을 자고 일어났을 때 아침 햇살이 따뜻하게 느껴지고 가족의 목소리가 한결 반갑게 들리고 하루가 다시 내 것이 되는 이 감각을 여러분도 분명히 다시 느끼실 수 있습니다. 지금껏 수없이 병원을 찾아도 답을 얻지 못하셨던 분들, 약의 부작용 때문에 중단하셨던 분들,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포기하셨던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작은 어렵지 않습니다. 물 한 잔 줄이고 5분간 몸을 움직이고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주는 그 사소한 습관 하나가 모든 것을 바꾸게 됩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따라할게요 라는 댓글 한 줄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이 영상을 가족이나 친구에게 공유해 주세요. 혼자만 알고 있지 마시고 우리 주변의 소중한 분들도 이 정보를 통해 편안한 밤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직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매일 밤 잠 못 이루고 계십니다. 그분들께 이 작은 변화의 씨앗을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유익한 정보들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내일 밤이 오늘보다 더 평화롭고 고요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